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 전체를 뒤흔든 한 마리 진돗개의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보호소. 그곳엔 아무도 입양하길 원치 않았던 한국산 진돗개 한 마리가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가 그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집 생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른 개들이 주인의 명령을 기억할 때 이 개는 전혀 다른 것, 바로 가슴 깊이 새겨진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 국립실종자센터의 한 분석관이 이 개를 운명처럼 만났을 때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국 전역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국의 조용한 보호소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미국 전역을 감동의 물결로 채웠는지, 그리고 위대한 개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콜린스, 미국 국립실종자센터의 행동 분석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꿈은 실종자 수색을 돕는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눈에 띄는 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멀어져 가던 어느 날 상사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콜린스, 실험적인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지 않겠나?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고위험 보호견을 관리하는 업무일세, 솔직히 말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죠. 저는 그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오리건 외곽의 보호소에 도착한 날, 직원은 저를 한 철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인데 아무도 다루질 못해요. 그때 처음 백두를 보았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쫑긋 선기, 늠름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는 마치 한 마리의 늑대를 보는 듯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슬퍼 보이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눈. 그 눈은 포기가 아닌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라도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벌써 3번째 보호소를 거치는 중입니다. 이전 담당자들은 모두 두 손 들었죠. 직원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백두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저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강렬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이 개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 개로 하겠습니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개는 사람을 완전히 거부해요. 밥도 혼자 있을 때만 먹으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겠죠. 사실 저에게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의 눈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하다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직원은 백두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라도에서 작은 보호소를 운영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래요. 그 할아버지가 유독 이 개를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 마음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을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백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듯했습니다. 차에 백두를 태우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백두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오는 내내 백두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슬퍼 보이기보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백두는 제가 마련해준 푹신한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언제든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였죠. 녀석은 아직 이곳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백두는 제 어떤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죠. 동료 훈련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결국 팀장인 마크까지 나섰습니다. 콜린스, 2주 더 기회를 주겠네. 그때까지 변화가 없다면 이게는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겠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백두에게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팀장에게 간청했습니다. 저 혼자 훈련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훈련장에서 백두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낮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무반응이던 백두가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는 명령을 듣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훈련 방식을 바꿨습니다. 명령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앉으면 백두도 앉았고, 제가 걸으면 백두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명령에는 꿈쩍 않던 녀석이 제 행동은 거울처럼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백두는 제 곁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 발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두는 오직 저에게만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명령하면 철저히 무시했죠. 구조견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마크 팀장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백두는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팀장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백두가 저 이외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백두는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백두에게 다른 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독립적인 존재. 바로 그것이 백두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평가의 날이 왔습니다. 훈련장에는 센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가는 실종자 수색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먼저 시연에 나선 다른 구조견들은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의 차례.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백두는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저쪽엔 아무것도 없는데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지만 백두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백두가 한 지점에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천 조각 하나를 물고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용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순간 백두는 그 천조각을 입에 물고 다시 훈련장 끝쪽 덤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절박하고 다급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덤불을 해치자 그곳에는 훈련장 관리인 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두가 찾아낸 천조각은 바로 톰의 작업복 일부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훈련용 인형이 아닌 진짜 쓰러진 사람을 찾아낸 것일까? 마크 팀장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콜린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백두가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때 수석훈련사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견들은 훈련된 냄새와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적에는 마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같군요. 그날 백두는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팀장은 말했습니다. 이게는 일반적인 구조견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겠어. 콜린스, 자네와 백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백두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았다는 듯 만족스럽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서막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백두의 진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백두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센터 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반응하는 개를 어떻게 실전에 투입하느냐는 것이었죠. 동물행동학자 닥터 윌슨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진돗개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입니다. 평생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 충성심 말이죠. 이 개는 팀플레이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백두는 훈련사와 구조견의 관계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화는 새벽 4시에 걸려왔습니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에서 등산객 3명이 실종되었다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은 울창한 숲과 험준한 계곡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날씨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구조견 팀들이 각자 구역을 맡아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동쪽 능선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백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지정된 동쪽이 아니라 험준한 서쪽 계곡을 향해 계속해서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백두야, 이쪽이야. 제가 말했지만 백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귀를 쫑긋 세운 채 마치 저에게는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악화되자 결국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쪽 계곡을 향해 더욱 절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아프지 않게 살짝 물어 서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두는 다른 개들이 놓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결심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백두를 미끼로 무전기를 끈 채 저는 백두와 함께 수색 금지 구역인 서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비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백두는 마치 모든 길을 알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차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백두가 바위 틈새에 있는 작은 동굴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듯한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도움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지쳐 쓰러져 있는 3명의 실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았죠? 저희 목소리가 들렸나요? 저는 백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개가 찾았습니다. 급히 무전기를 켜 구조를 요청하는 동안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젊은 남성이 백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게 혹시 진돗개인가요? 어릴 적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라도에서 보호소를 하시며 진돗개를 키우셨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수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호소에서 처음 받았던 백두의 서류, 그 서류에 적혀있던 이전 주인의 이름이 바로 김영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백두는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개들이 냄새를 쫓을 때 백두는 가슴속에 새겨진 은혜의 기억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된 남성이 백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정말이었군요. 이 기적적인 구조 소식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진돗개, 은혜 갚기 위해 태평양 건너 주인의 손자를 구하라.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구조 현장 영상은 SNS에서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돗개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키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고 한국 진돗개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백두와의 파트너십을 인정받아 K진도 라인이라는 새로운 구조견 프로그램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백두와 제가 보여준 소통과 교감의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1년 후 백두는 공식적으로 명예구조견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바라보는 백두의 눈에는 더 이상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백두가 정말 은혜를 기억한 걸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백두는 사랑을 기억하는 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백두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세상 모든 소중한 생명들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